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내일 좀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박찬대 의원 향후 행보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박찬대 의원이 조금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당대표 선거 패배 이후에 조금 약간 좀 뭐 위축은 아니고 좀 조용한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내란 지금 내란이 아니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으면서 박찬대 의원이 언론 노출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요거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향에 대해서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고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자치분권과 또는 지방 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효능감을 많이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할 것이냐. 예. 나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텐데요. 저한테 사실은 요구되고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선거의 예. 출마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때까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 역할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길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고민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혹시 가늠이 예, 되세요? 마냥 할 수는 없겠죠. 예, 되도록이면 올해 말까지는 그 고민을 해서 예.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 네, 여기까지 그 박찬대 의원의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달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라, 이런 이제 주변의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라. 이 두 가지 요구가 이제 주변에 있어서 박찬대 의원이 올해 말까지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인천시장이죠. 누가 봐도 이제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건 당대표예요, 여러분. 당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은 내년에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대표를 출마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요 두 가지를 하게 될 거다. 요것을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김민석 총리 쪽으로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 총리는 아니에요. 중앙정치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총리면은 그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역할, 뭐 이렇게 정부에서의 역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치란 단어를 썼다라는 건 당 지도부 역할을 하는 것을 중앙정치라고 보통 그 여의도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각으로 갈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박찬대 의원이 염두에 두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인천시장을 출마하든지 당대표를 출마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선택지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상황이 또 변해서 뭐 내각으로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벌써 대통령께서 뭐 부르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귀뜸은 줄 수 있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가야 되니 대기하고 있어라, 뭐 이런 이제 귀뜸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연말에까지는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출마를 한다, 연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대표는 김민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박찬대 의원이 연말에 혹은 연초에 저 인천시장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에 박찬대 의원이 저는 지방선거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대표를 박찬대 의원으로 가고 김민석 총리는 계속 대통령을 돕는다. 예. 요거는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뭐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잘 검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박찬대 의원이나 김민석 총리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연말에 저 지방선거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박찬대로 또 올인을 해야 돼. 예. 근데 인천시장 나간다. 그러면은 김민석 당대표로 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 둘 다 안 나간다. 둘 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아무 결정을 안 해. 인천시장도 뭐 안 나가고, 당대표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총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의 여러분들이 행보를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이것도 이제 최한욱 TV에서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인 거죠. 박찬대 의원이 이제 연말까지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년 판도가 바뀌게 될 거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천시장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을 너무 강력하게 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출마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은 상황 아니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하는 것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수도권 선거, 수도권 삼각편대, 강훈식, 박찬대, 한준호. 요의 세대 교체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은 조금 연배가 한준호 의원이나 강훈식 비서실장보다는 위지만은 이 얼굴이 좋아. 얼굴이 동안이야. 얼굴이 한준호급이에요. 한준호만큼 잘생겼다 이건 아니지만은 나이로 보면은 한준호 의원하고 비슷한 연배로 보여.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세대 교체론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면 저는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훈식, 박찬대, 한준호 삼각편대로 다음 지방선거를 이끌어가자. 그럼 나머지는 딸려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삼각편대만 잘 준비가 되면은 나머지는 딸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강훈식 총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밥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김남국 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시장 선거 문제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자,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경기일보에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정당 지지율, 이 경기일보 조사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이 52.4, 국민의힘이 27.8. 이게 뭐 더블 스코어죠?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어요. 거의.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로 뭐 확인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보시면은 65.4%가 나왔어요. 부정이 29.3%. 요거 정금자 30%는 과학입니다. 그죠? 29.3%가 나왔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가 나오고 있어요. 당 지지율도 52%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기지사 선거는 웬만하면은 지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물론 뭐 후보를 잘 내야죠. 잘 내야 이기는 건데, 웬만하면 후보를 잘 뽑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선보다 예선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예선에서 후보를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김동연이 20.2%로 1위, 추미애가 13.2%, 한동훈이 10.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이 1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야 이거 김동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연한 이유가 문파들이 일단 김동연 지지가 많을 거고요. 문파들이 김동연 지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도 역선택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이 그 뭐죠?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1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정당별로 보니까요. 김동연이 35%, 예. 아까 이게 전체는 20%였는데 민주당 후보로 좁히니까 35%, 15%가 더 올라가죠. 이거 뭐냐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김동연을 선택해서 그래요. 역선택한 거지, 김동연이. 김동연이 제일 좋지.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만드는데 김동연이 연임하는 게 이제 제일 좋죠.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35%로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경선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경선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민주당원들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추미애 15%, 한준호 9.2%, 김용민 6.3%, 김명주 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준호 의원이 거의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이동영이는 추미애가 나오면 추미애가 된다. 그러니까 김동연은 안 돼요. 김동연은 결선은 갈 거예요. 그거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문바들이 또 결집될 거예요. 문바들이 결집돼 가지고 김동연이 결선은 갑니다. 1등은 할 거예요. 1등은 하는데 문제는 2등을 누가 하냐 싸움이에요. 2등을. 자,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은 뭐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것 같고 김병주 의원은 이제 출마를 한다고 그랬는데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최고위원들 선거 때문에 내란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를 통과를 안 시킨다고 매불쇼에 나와서 최고위원회를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출마하실 분들 빨리 출마해라. 자기 정치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서 출마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을 뒤집기가. 자기는 내란 극복에만 내란 종식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김용민을 6.3%가 지지를 했는데 김용민이 출마를 안 하면 이 6.3%가 어디로 갈까요? 저는 한준호 의원 뭐 많이 분산이 될 텐데 한준호 의원 쪽으로 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지지층이 좀 겹친다고 봅니다. 한준호와 김용민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김용민 의원을 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친명표가 갈려있는 상황이다.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김병주 의원은 요즘에 뭐 점수 많이 까먹긴 했지만은 어쨌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보기에는 김병주 의원도 친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게 뭐 꼭 김용민 의원 표가 한준호 쪽으로 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준호와 김용민을 합치면 14.5%가 되죠. 한준호와 김용민을 합치면 14.5%가 돼요. 그러니까 추미애 15%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김용민 표가 한준호 쪽으로 온다면 저는 지지층이 겹친다고 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표의 대부분이 한준호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추미애와 거의 격차가 없다. 그리고 김용민이 출마를 하더라도 한준호와 추미애 지금 5% 5% 격차예요. 5% 좀 넘는 거죠. 이런 격차이기 때문에 본선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추격 가능한 가시권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김동연을 잡을 필요가 없고 추미애만 잡으면 돼요.
추미애를 잡아서 김동연하고 한준호가 결선에 가면, 결선에 둘이 같이 가면은, 둘이 결선에 가면은 김동연은 친명 당원들, 친명 지지자들에게 이미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결선에 가서 50%를 넘는 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추미애만 따라잡으면 결선에 진출을 해서, 지금 김동연이 1차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이 없어요. 결선을 가는 게 뭐 추미애가 됐건 한준호가 됐건 결선을 가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한준호가 추미애를 잡고 2등이 되면 결선에 가서는 한준호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지금 김동연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과반을 넘을 상황이 아니다. 50%를 넘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추미애만 잡으면 경기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지금 이게 첫 번째 여론조사고 추미애 의원에 비해서 한준호 의원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준호 의원의 인지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한준호 의원은 이제 비주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선에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돼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준호 의원은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잘못한 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님 힘들게 만든 거. 이것 때문에 추미애 의원은 친명 당원들, 유권자들한테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큰 패착을 했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은 이런 좀 욕심이 있었다라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돼요. 정청래 이중대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정청래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법사위가 친명 유권자들, 당원들이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저는 경기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한준호 의원은 지금 친명 당원들, 유권자들만 결집시키면 돼요. 지금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제가 한준호 의원께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딴 거 볼 거 없다. 친명 유권자들만 보고 간다. 좌고 우면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문바들은 다 추미애 찍어요. 문조털은 다 추미애 찍게 돼 있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이 그 뭐 친문 쪽까지 표를 가져오겠다. 이런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친명 당원들, 유권자들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청래하고 나를 세우는 한이 있어도 나를 세워주는 게 좋아요. 이현주 의원처럼. 나를 좀 세우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쓴소리 좀 하고 법사위에서 난동 부리는 거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하고 나를 세워줘야 돼요. 딴지 게시판에서 욕하는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 어차피 한준호 안 찍어요. 김동연 아니면 추미애 찍을 애들이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그냥 개딸만 보고 가면 된다. 그리고 개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후보잖아요. 그런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확실하게 친명 주자로 포지셔닝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결선 진출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선에만 가면 김동연이 완전히 비호감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에게 김동연은 이미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미 확실히 찍혔기 때문에 한준호가 무조건 이깁니다. 2위 전략으로만 가면 된다.